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썩어도 단단히 썩은 복마전 정부기관으로 전락했으면서도 독립적, 중립적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외부의 감시와 통제를 일절 거부하던 선관위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즘 세간에서 유행하는 말로 하면 멘붕, 멘탈 붕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22일 중앙선관위와 서울, 대전, 전남, 충북 선관위 등 모두 5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습니다. 이날 문제의 중앙선관위 및 지방선관위에 들이닥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채용 관련 서류와 자료들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조사 결과를 지난 11일 발표한 뒤 11일 만에 바로 중앙선관위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들에 대한 이 정도의 대규모 압수수색은 선관위 출범 후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선관위 문제가 불거진 뒤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말도 안 되게 버티고 있을 때 권순알TV는 결국 강제수사권을 지닌 검찰이 선관위의 범법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몇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선관위 전격 압수수색은 그동안 복마전 선관위가 자신들의 범죄 혐의를 가리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헌법기관 운운하는 헛소리의 방탄막이 더 이상 효용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권익위는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전체 선관위 공무원 3천여 명 중 400여 명이 채용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선관위 공무원 중 상당수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조사권이 없는 권익위로서는 비리와 불법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 주변에서는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선관위 공무원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면서 본인들의 동의가 필요 없는 강제수사 등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체 선관위 공무원 절반인 1,500명 안팎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부정채용 의혹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사이의 가족관계와 이해관계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혜부정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경위에 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과거 대기업 임원들이 아름아름으로 실력이 못 미치는 자기 자녀들을 계열사에 취직시키면서 서로 품앗이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특혜 채용이 다른 곳도 아닌 공직사회에서 수년간 지속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짓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관위 압수수색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주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소유지와 관련 사건 수사로 여력이 없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대신 지난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했던 공공수사 1부에 이번 선관위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공무원들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검찰의 이번 수사는 일단 채용비리 의혹을 겨냥한 것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의 다른 범죄 혐의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의 천인공노할 부정채용 의혹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권과 이들과 비슷한 성향의 선관위 사이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식의 엄습한 거래가 공공연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을 공분케 하고 경악케 한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는 채용비리 의혹을 둘러싼 권익위 조사와 그에 따른 이번 검찰 압수수색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은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는 이르면 추석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충격파도 만만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등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관리의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예국단체와 법조인들, 애국시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채용과 보안 문제 등 선관위에 대한 각종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 부정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얼마 전 유튜브에 이른바 홍삼 체험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이 영상과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기만 광고로 보고 유튜버 측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에는 조민의 유튜브 채널 쪼민에 올라온 홍삼 광고 영상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허위 광고, 과대 광고라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민원 접수가 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식약처는 조민이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말한 대목이 체험기를 이용한 식품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는 식품의 명칭, 제조 방법, 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고 현재 조민의 홍삼 체험기 영상은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조민의 다른 영상들은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조민은 지난 10일 유튜브에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 버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조민은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드리게 됐다면서 홍삼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민은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할머니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민은 제품 성분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최근 블라인드 처리되고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메시지가 뜨자 좌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조민을 겨냥해 조치를 취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주장에 대해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 조치라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이번 조민 사례처럼 소위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고 그 돈을 받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최근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로 임명된 강규영 명지대 교수, 전 KBS 이사였죠. 강규영 EBS 이사가 유시춘 EBS 이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문 정권의 이른바 찍어내기로 KBS 이사에서 해직됐다가 소송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승소했던 강규영 전 KBS 이사, 강규영 명지대 교수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사로 복귀에 맞은 첫 이사회에서 유시춘 EBS 이사장에게 과거 아들 마약 밀수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시민 EBS 이사장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시민의 누나입니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EBS 대회의실에서는 제342회 EBS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사흘 전 EBS 이사로 임명된 강규영 신임 이사가 처음 참석한 이사였습니다. 강규영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7년 말 소위 문정권의 찍어내기로 KBS 이사에서 해직된 뒤 문재인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고 지난달 28일부터 공영방송인 EBS 이사직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이번 EBS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강규영 이사는 의결사항 논의가 끝나자마자 유시춘 이사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강규영 이사는 유시춘 이사장은 EBS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아들이 무죄받은 뒤 이사장이 됐다는 발언을 했지만 거짓이다. 당시 유시춘 이사장 아들은 2018년 7월 이미 2심에서 유죄 징역 3년을 받고 구속 상태였다면서 3심 확정 뒤인 2019년 3월 유시춘 이사장은 아들은 마약 밀수 안 했다. 내가 범인 잡겠다고 공언했다. 지금 4년 반이 흘렀는데 유 이사장이 범인 데려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인 독립영화감독 신이수씨가 대마초 밀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드러나자 2019년 3월 19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무죄를 받고서 이사장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신이수씨는 2018년 4월 4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7월 19일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아 구속되고 10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3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시춘 이사장이 EBS 이사장이 된 건 아들이 구속되고 2개월쯤 지난 뒤인 2018년 9월 7일의 일이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청와대,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알았지만 임명을 강행했다는 정황도 나왔다고 합니다. 강규영 이사는 이사회에서 이건 국민 기망행위다. 허위로 본인과 본인 가족 문제를 비껴나가기 위해 정말 엄청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 지난 5년간 유시춘 이사장이 편하게 살았을진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런 위선과 허위의 거탑은 더 이상 EBS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인의 입장과 거취 표명에 대해서 말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시춘은 우선 난 대답할 의무가 없다. 말을 주고받고 할 가치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두 사람 사이에 논박이 시작됐습니다. 유시춘이 1심이 무죄였고 그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하자 강규영 이사는 1심 무죄된 건 아무 상관없다. 거짓말한 것에 대해 해명을 하라고 한 건데 왜 또 본질에 어긋난 이야기를 하나. 지금까지는 그런 게 통했을지 모르나 이제는 통할 수가 없다. 창피해서 그런가 해명하시고 거취를 표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시춘은 이에 대해 나는 해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답할 의무도 없다. 난 하늘이 준 양심에 비춰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40-50년 전 유죄를 받고 사형 판결된 사람이 40-50년 뒤 무죄 판결 나는 거 봤을 거다. 사법부는 전지전능하신 신이 아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규영 이사와 유시춘 이사장은 이날 사퇴 요구에 관한 논쟁을 EBS 이사회의 기록으로 남기느냐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강규영 이사가 이날 이사회에서 유시춘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시춘도 이런 기류를 눈치를 챈 듯 이사회 시작 때 신임 강규영 이사가 할 말이 많을 걸로 안다. 오늘 상정안건이 3건이나 돼서 간단히 인사말만 하고 상정안건 처리 뒤 강 이사가 원하는 만큼 긴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결사항 논의가 끝나자 오늘 의제 안건 3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고 이는 안건과 무관한 발언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이에 대해 강규영 이사가 아까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유시춘 이사장은 황급히 아니다. 임원들이 업무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강규영 이사가 이에 대해 시간을 안 준다는 이야기냐고 따지자 유시춘 이사장은 의결 마치고 주겠다고 버텼습니다. 강규영 이사는 아니다. 신상 발언과 긴급 현안 발언을 하고 의결을 마쳐야 한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시춘은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은 마치고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물었지만 강규영 이사와 다른 이사들 역시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결국 강규영 이사의 발언은 회의록에 담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시춘이 생각한 대로 의결을 마쳐버리고 나서 만약 강규영 이사의 말이 나왔다면 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에 남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아마 유시춘이 노린 것 같습니다만은 강규영 이사가 그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규영 이사는 대학 교수 지식인들 가운데도 상당히 강골의 지식인입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지금까지 이른바 소위 비좌파 진영의 인사들, 현재 비좌파 정당인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비겁한 행보, 이건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권 이럴 때도 당시 정부나 여당이 추천했던 무슨 방송 관련 혹은 통신 관련 이런저런 보직을 차지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행태를 보인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이제 강규영 교수는 그런 성향의 지식인들과는 확실히 다른 아주 강골의 지식인인데 이번에 EBS 이사에 임명되자마자 바로 유시춘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